맞지마니까야 백경 상가라화경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이제 부처님 고행 부분을 마치고 경전 초기 경전에 나오는 해탈의 정형구 색계 1선부터 4선 쭉 올라가는 해탈의 정형구를 맞이하게 되고 그 해탈의 정형구 끝에 이제 오는 삼명 삼신통 세 가지 신통 삼명에 대한 정형구를 만나게 됩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서 이게 수시로 나오죠, 그죠? 우리 읽어보면은 수시로 나오는데 여러분 대승경전 저하고 같이 웬만한 대중적 대승경전은 다 읽었는데 이런 정형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초기 불전에서는 이렇게 상시적으로 나온 정형구가 대승경전에서 유실되었는가? 유실되었는지 안 그러면 안 다루는 건지, 그렇죠? 특히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감각적 욕망에 대한 부분이 쑥 송두리째 그러한 경계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제 삼명 세 가지 신통 우리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하는 요 세 가지 신통에 대한 이야기도 육신통에 대한 그냥 단편적인 비판은 하지만은 뭐 이런 어떤 서술이라 이게 쑥 빠집니다. 그렇다고 아비달마 시대에 이게 유행 뭐냐면 계속 유지되고 있었냐면 아비달마 시대에서도 쑥 빠집니다. 우리 서립체의부 논서에도 보면은 이 정형구에 대해서 그렇게 주석이 없고 마찬가지로 그럼 남방 아비달마에서 이 삼명에 대한 주석이 그렇게 있느냐면 없어요. 왜 없겠냐니까 이게 참 헤아리기 힘들었다는 거야. 아비달마 시대에서도 이게 쑥 빠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논서, 남방 논서도 뿐만 아니라 뭐 북방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서도 생략되고 하는 장면들이 여기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고 근데 실은 우리가 부처님 해탈의 장면 중에서 가장 이성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뭐 그 천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많은 숙고를 하고 이런 자료 저런 자료뿐만 아니라 공부하면서 천착을 합니다. 천착을 하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연기법이나 이런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장면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이제 현행 불교에 없는 것이 이제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일요일 날 건강경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법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법상. 아직 법상까지 안 가고 이제 이번 주에 다음 내주에 이제 법상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제 이야기 안 하게 되려나 똑같은 이야기 하기 싫어하니까 근데 법상이라면 이제 대체로 어떤 게 법상이냐면은 첫째 번째 문자의 고지곧대로 그러니까 교조적 문자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법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해는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자에 빠져 있으면은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뭐 좀 두루한 넓은 해석이겠어요. 그러면 편협한 해석이 나오겠어요. 해석이 편협해지겠지. 문자 그대로 교조적에 빠지는 것과 그다음 편협한 해석. 세 번째 이제 신비주의. 신비주의. 법상 했을 때 부처님 법에 우리가 헤아리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삼명에 해당돼요. 삼명에 대해서 숙명통하면 전생을 아는 신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생을 아는 신통이 우리 읽어보면 이게 무슨 우리가 감당이 돼요. 이게 뭐 불감당이야. 뭐 불감당이거든. 이제 이런 정형구가 나와서 그런 신비주의 그런 것들이 이제 법상으로서 자리 잡게 되고 그걸 통틀어 이제 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반야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문자 받냐, 문자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관조 받냐, 해석하는 데서 편협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실상 받냐, 아니 뭐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자, 관조, 실상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대승경전은 가다 보니까 대승경전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시. 왜냐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지금 아직까지 미처 몰랐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문자적 집착이나 이 선불교도 마찬가지요. 문자에 집착이 있어요. 문자가 뭔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뭔 이야기를 했는데 좀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에 또 빠지는 것도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정영구는 그 입장에서 그걸 하나하나 좀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는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31, 574쪽입니다. 바드라 맞아요. 나는 덩어리진 음식을 먹고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린다 했을 때 고행을 하고 있는 부처님의 감각적 욕망은 뭐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고통스러운 것에서 그 긴장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해로운 법은 뭐죠? 이제 우리가 다음 경에도 니간타에 나오겠지만 고행을 하면은 내가 지은 무시 일의 업장이 다 소멸될 거라는 착각. 그게 이제 해로운 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행을 하고 앞으로 어떤 업도 짓지 않으면은 나는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해로운 법, 불선법에 해당됩니다. 그를 떨쳐버린 뒤. 왜? 6년 동안 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 내지는 해로운 법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생각과 고찰 했을 때 생각, 숙고 이런 것들이 실은 욕망에 따른 번뇌인 줄 알았는데 욕망을 여의고도 생각, 숙고가 있고 그 욕망에 따른 즐거움이 아니라도 생각, 숙고만으로 즐거운 경험을 한 것이 지난번 우리 이야기한 농경제 때의 경험이잖아. 부처님께서 여러분 왜 내가 그냥 어느 날 시원한 가을에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그냥 어떤 추상적 장면이 생각이 나서 쭉 하면 흐뭇하잖아요. 흐뭇하잖아. 그것이 실은 내가 욕망에 의한 거예요. 참 조건에 따른 계절에 그다음에 그때의 나의 편안함 이거에 따른 일어난 생각일까? 그때 생각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감각적 욕망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께서의 반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렀다. 견해를 잡는 거죠. 견해란 것이 바른 견해라는 것이 우리가 저희가 중도적 견해를 가져야 되는 것이. 그 중도적 견해가 뭐죠? 고통도 아니고 쾌락도 아닌. 그러니까 쾌락은 욕망에 치우쳐져 있고 그럼 고행이라고 해서 욕망에 치우쳐져 있어요. 고행 역시도 욕망이야. 고행 역시도 욕망입니다. 그것에서의 중도적 견해. 그렇게 해서 대몸을 너무 확대하지 않은 그러한 초선의 상태에 머물렀다. 바드라 맞아요. 내게 비록 이러한 즐거움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욕계에서 떠나면서도 나름의 행복이 있는 거죠. 32. 그러니까 욕계만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 현실 아닙니까? 아니 뭐 욕망이 나를 충족해줘요. 충족하지 못해요. 욕망의 상태에서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인간은 늙고 죽는데. 나중에는 돈 많은 게 중요한 거야.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안 죽으려고 하는 인간은요. 돈 많으나 적으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그게 뭐 돈 많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얘기야. 돈 많으면 덜 죽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문제야.
돈 많아서 덜 죽는 거예요? 천천히 죽는 거예요? 천천히 죽는데 장면이 좋아요. 그러면 아이고 참 지겹도록 끌어요. 연명치료하지 말자며. 돈 많으면 연명된다니까. 이야 먹고 저약 먹고 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이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지. 삶에 돈 많다고 의미와 가치가 있죠. 돈 많은 사람도 의미와 가치가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와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막연히 재물에 막연히 명예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야. 대대로 뭘 해왔어. 대대로 뭘 해왔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이 대대로 뭐 해온 집안의 전통을 못 잇네? 그럼 이 자식은 대대로 뭐 이 참 금수저야. 그냥 천에 쓸모없는 이 집안 입장에서 흙수저야. 이 집안 입장에서 쓸모없는 이게 무슨 불행이냐고. 한 개인이 이제 말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 집안의 상황에 보면 이런 일 드라마에서는 자주 나오죠, 그죠? 난 현실적으로 잘 안 봤는데 현실적으로 나도 그냥 쏘쏘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래 그 서민들이 예? 좋은 겁니다. 이게 서민들의 상태가 내가 천상으로 따지면 도솔천의 상태야.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그렇게 괴롭지도 않고 공부하기가 딱 좋아. 근데 돈 많고 저 지 높으면은요 누린다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인생에 애환이 뭐 있겠습니까? 둘러 앉아서 밥이나 먹겠어요. 밥 먹으면서 참 보면은 엄마 손으로 막 그냥 덜 먹고 그냥 아들 방 넘겨주고 아버지 좀 그래 든든하게 드시라고 뭘 남겨놓고 하는 그런 정이 식당 너른 집에서 있겠다. 삶은. 그러니까 그냥 동그란 밥상구에서 원탁에 기사만 원탁이 아니고 다 원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찌개 한 그릇 퍼놓고 그냥 이 숟가락 저 숟가락 꽂으면서 그러한 애안들이 있겠냐고. 없으면은 인간의 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 정을 나눠야 되는데 재미없지.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되는 것들도 아니고 욕망으로 다 받쳐주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32. 그런 나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넣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물렀다. 이제 생활이 뭐냐면 욕계에서 떠나 완전한 그 욕계하고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욕계 살아요? 욕계를 떠나 살아요? 걸쳐 살아요? 뭐 고민해 보십시오. 난 모르겠네. 받으러 와자요. 내게 비록 이러한 즐거움 느낌이 이렇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33.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 2번 경전 맞대고 공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자체가 이미 욕계를 떠나고 있다. 욕계를. 물론 많은 공부가 다 욕계를 떠나 있고 공부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욕계를 떠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공부해가지고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면은 석사과정들하고 박사과정들하고 뭐 하겠지만은 그냥 인생의 후반기에 이렇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다 욕계를 떠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지. 그런데 보통 사람은 지식적 추구, 지적 추구를 하잖아요. 지적 추구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탐구하는 대상, 나에 대한 탐구야. 탐구하는 대상이 있는 거야. 좀 전에 우리 소금 이야기도 했지만은 아침에 뭐 지지랑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아침에 지중해가 뭐 지구 생기고 난 다음에 뭐 8번 말랐다나 10번 말랐다나 뭐 바닷물이 싹 말랐. 지금 파키스탄에 암염이 나는 것도 그겁니다. 옛날 바다였지. 바다 인자리가 지금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금이 이제 난단 말이야. 그렇게 나는데 아니 지중해가 그래 몇 번 말랐는지 과학자들은 어떻게 밝혀내느냐니까 태적층을 보고
이제 알거든. 대단한 거죠. 대단한 노력을 한 거고. 그게 대상이지. 근데 그렇게 지질학을 탐구한 사람이 뭐야? 지식이 대상이잖아. 그럼 내 삶하고 이거는요. 요거는 참 내가 알매 있어서 신기하고 궁금한 것을 푸는 거지. 나의 문제, 내 삶에 대해서는 고민한 거야.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된 거야. 지적 추구는 대상이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불교 공부는 뭐죠? 다 내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부하고 좀 더 질이 다르고, 그래서 욕계에 벗어난다고 했을 때 색계에서 제2선 마음의 단이라는 상태,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런 것들이 내면의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도 내면의 공부입니다. 앉아서 참선해야 내면의 공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큰 스님 중에 어떤 분은 절구통 수자, 절구통처럼 한 구자 뜻 있으면은, 여러분 절구통이 그냥 마당 가에 있으면은 이게 움직여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왜요? 무거워서 그 옮길 사람도 없고 그냥 쓸 때 필요하면 그때 가서 절구통 쓰면 되거든.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그냥 한번 앉으면 안 일어났는가. 예? 절구통이라고 해요. 그렇게 절구통 수자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절구통 수자 이런 별명이 생길 정도로 수행을 가행정제를 열심히 하지만은 그게 내가 뭔가 심사숙고의 입장에서 수행을 한 거예요. 전통의 입장에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야. 전통의 입장에서 앉아 있다면 회의적이죠. 아니 우리가 만배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절 만번 절하면은 그게 뭐 때문에 절해요? 뭐 이유를 열거 많이 하겠지. 그거하고 부처님 가르치면 무슨 관계야?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내 내면에 대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도 내면의 공부는 됩니다. 앉아 있는다고 소위 이야기해서 내 내면의 공부가 안 되는 것이, 항상 사람은 성찰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장면, 이 경전 구절 안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33. 그런 나는 희열이 빗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구통처럼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그게 길게 한 겁니다. 희열이 빗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그게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게 그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마음 공부를 한다 치면은, 예? 첫째가 감각적 욕망이 문제가 되잖아요.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마음이라는 오락가락 하는 거니까. 두 번째, 마음의 단이라는 상태가 어느 때 오느냐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숙고다음에 온다는 거야. 숙고, 견해와 사유가 갖춰져 있어야 마음이 삼매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견해와 사유가 갖춰 있지 않으면 삼매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 견해와 사유가 갖춰지지 않고 삼매든다는 이야기는 다 허풍이요. 그냥 공간적으로 조건이 조성되어서 조용한 공간에 있으면은 마음이 단일한 상태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마음의 단일한 상태가 오잖아요. 차 한 잔 놓고도 마음의 단일한 상태가 옵니다. 근데 음악 안 들으면요, 마음이 흩어지죠. 차 한 잔 없으면요, 흩어집니다. 그 흩어지는 마음이 왜 그래요? 숙고가 안 됐기 때문에. 심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 견해와 관점이,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과 나의 언어, 생활 습관이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삶이 된다면 나는 반드시 색계삼선의 정념이 이루어집니다. 정념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죠? 내가 그런 경험을 차근차근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념입니다. 그 체험이 첫 체험은 기쁘고 즐겁겠지만은 계속 뭐냐면은 가중된 체험은 편안함이 이어지겠지. 그래서 색계삼선에는 이희묘략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희. 희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은 여이고 묘락, 행복한 삶.
천천히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정념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상태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어디 무슨 일이 있다고 들떠요. 암울하게 탁 쳐져요. 안 그러면은 예? 그렇게 무슨 일을 만나도 사람은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뜻밖의 일이 생기면은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일이 안 생겼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내지는 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냥 긴장감 내지는 그 감당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버거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것이 생각을 정리해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나의 여건 안에서 생길 수가 있고 나는 그것에 있어서 그냥 담담하게 예? 겪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큰 심리적 동요가 없이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내지는 차근차근 그때 시간에 따라서 하나 둘 정리하면 되잖아요.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의 죽음은 예정되어서 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옵니까? 근데 안 되대봐서 잘 몰라. 근데 지금 다 예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 예정되어 있는 것을 뜻밖이라고 여기는 건요. 지금 누구 문제예요? 지금 내 상태의 문제지. 내가 그걸 뜻밖에 맞아들여요. 그럼 나는 모든 살고 있는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거야. 그 일을 뜻밖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뜻밖이라고 생각하지. 예정돼 있어요. 예정돼 있는데 지금 내가 쌩쌩할 때 예정돼 있는 거하고, 예? 그래도 그냥 진짜 예정이 아니고 예측 가능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할 때 되면요 하나 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심리적 동력 없이 내가 쭉 가면 되는 거거든.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경험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인생사에서 통과하는 시간 가운데서 그것마저도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니고 예? 내 밖에서 벌어진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문제가 있지.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그냥 지위를 갖다가 온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결될 거 아닙니다. 절에 가서 필요하죠. 왜냐면은 공간을 달리하면은 생각이 정리가 많이 되니까. 그런 시간 필요합니다. 점쟁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의논할 필요는 있죠. 왜? 내하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떤가? 다른 사람 입장은 또 내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어떤가? 자문을 구할 수가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공간에서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지. 나쁜 거 아닙니다. 뭐가 나빠요? 괜히 점쟁이 만나는 게 나빠요. 자문을 구해야지. 왜 점쟁이를 만나가지고 점을 치고 앉아있냐고. 어? 아니, 절에 가가지고 생각을 정리해야지. 만다고 다른 거 플러스 원 더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앉아있냐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좋은 활동을 하지 그런 것이 이제 바른이 아닌 불편한 삿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념이 내한테 체험이 내한테 뭐냐면은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평안하게 머물렀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했다. 몸으로 행복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로 체험 아닙니까? 체험. 공부라는 건 항상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것이 공부 안에서의 체험이에요. 내 삶 안에서의 체험이야. 내 삶 안에서 체험이고 이게 정념정지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자꾸만 하시면은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이라는 것이 불교 공부하기 이전하고 부처님 같이 만나고 난 다음에 체험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34. 내 이렇게 설명 간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끼 사선 이야기 설명을 계속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3명 설명하려고. 34. 그런 나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그 마음 챙김이 청정하다는 이야기는, 청정하다는 이야기는 번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이야기가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이지도 않고 저쪽으로 기울지도 않은 그런 평온의 상태, 그 상태가 우리는 청정하다는 이야기야. 깨끗한 게 아니고, 깨끗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청정하려면 마음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선을 구족하여 머물렀다. 받으러 맞아야 내게 비록 이러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자, 이게 이제 색계 사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드디어 삼명 네 가지 신통을 만나게 됩니다. 35.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좀 언어가 묘하죠? 집중됐죠, 그죠? 청정하죠, 깨끗하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졌죠, 그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부드럽다? 부드럽다만 해도 수용할 만한데 활발하면요, 활발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활발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역동적이라는 이야기야, 역동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야. 역동적이라는 이야기죠. 예. 재밌습니다, 그죠? 예. 마음이 역동적이라는 이야기예요. 활발하다는 이야기는. 역동적이라는 이야기는 항상 마음이 상쾌하다는 이야기다. 상쾌한다, 역동적이다, 상쾌하다고 했을 때는 항상 어떤, 뭐냐면 생각에 대해서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역전시킬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물은 고여야 깨끗해요, 흘러야 깨끗해요, 그죠? 물이 청정하려면 흘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활발, 역동적이어야 깨끗한 거거든. 계속 어떻게 활발히 움직여야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네. 역동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집착한다는 이야기는 역동성이 있는 거야, 웅 하고 있는 거야, 웅 하고 있는 겁니다. 웅 하고 있는 상태. 예. 이것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거야. 마음이 실은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꿍한 사람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꿍한 사람한테 뭔 이야기하면요, 다른 식으로 막 파생이 되죠. 꿍한 사람한테 하면은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막 이래갑니다. 꿍한 사람한테 뭔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꿍하지 않고 기분 좋은 사람한테 뭔 이야기하면요, 듣고도 다 흘려요. 다 자기 좋은 식으로 해석해버리고 이런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안정된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어떤 상태? 부드럽고 활발한 상태에서 안정된다. 마음이 부드럽고 활발한 상태에 안정된다. 흔들림 없다는 건 이야기도 뭐죠? 활발한 상태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가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역동적이어야 흔들림이 없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생각에 하나에 꽂히면 좋아요, 획 역전을 시켜야 돼. 획 역전. 우리가 괜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으면은요, 분위기 반전할 필요가 있잖아. 다른 쪽으로 확 마음을 내지는 관심을 틀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지. 왜냐면 내가 고민한다고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고민해봐야 그 고민의 함정에 나를 계속 빠뜨릴 뿐이거든. 그래서 획 분위기 반전을 하면은, 그래서 다시 또 고민거리를 앞에 딱 대면하면은 그게 풀릴 수도 있죠. 풀릴 수도 있죠. 그게 잘 안 되는 게 있지. 자식 문제. 잘 안 됩니다. 동기화돼 있기 때문에. 예? 남편 문제. 안심도 안 되는 남편 문제도 내가 용인하겠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식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 자,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했다. 전생을 기억하는, 전생을 기억 이랬을 때 기억은요, 기억이라는 것은 있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추정하고 다릅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없는 것에 대한 헤아림이지. 예?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헤아림. 기억이라는 것은 있는 것에 대한 확인. 확인인데 여기에 대한 내가 감정이 있어 없어? 감정이 있으면은 기념입니다. 언어가. 그러나 전쟁 기념관 저거 항상 욕하는데 저거 이름 안 받고. 전쟁은 기념하는 게 아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념하는 것은 축하할 일에 기념하는 거예요. 전쟁을 축하한다고 하는 호전적인 민족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도 외국에 많이 당해가지고 맨날 나라 뺏기고 나라 돈가리다고 산 사람이 뭔 전쟁을 기념해. 전쟁은 기억해야 돼. 전쟁은. 그 기억 안에는요. 기억 안에는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참혹한 것도 있고 그게 중립적, 기억이란 말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 그래서 메모리얼 홀 이걸 갖다가 저거 기념관 군인들이 만들어서 기념을 하는 거야. 군인들 입장에서는요 싸우고 싶지, 전쟁하고 싶지. 저거는 승전의 기념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왜 이겼다는. 그래서 기념관 하는 거거든. 저 이름 바꿔야 돼요.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전쟁은 기억해야지. 그 전쟁 기억관으로 바꿔야 되는데 나쁜 놈들은 아직 전쟁 기념관이라고 그렇게 전쟁 기념관이라 해놓고 독립운동에 독립전쟁은 하나도 안 집어넣고 이제 그래서 또 하나 만든다고 그 공간에 만들어야지. 참 옛날 임진왜란 때 전쟁도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독립운동만 없어. 왜 그렇게 만들었지 희한하지.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이야기하려면 또 긴데 맙시다.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이때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통찰이지. 통찰. 마음을 향하겠다. 마음을 향하겠다는 이야기가 그것이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꼬리꼬리로 물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쫙 마음을 한번 마음을 향하게 추구를 한번 해본 거죠. 자, 그런 나는 한량없는 전생의 각가지 삶들을 기억했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저도 이거 딱 초기 불전이 그러면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거 머리가 딱 아프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신비적이죠. 이야, 이걸 해야 돼. 내가 이게 처음 이 구절을 만났을 때 강남에서 어떤 스님이 지 전생 본다고 한참 히트 칠 때야. 야,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하는데 이 구절이 있으니까. 근데 뭐 하는 얘기 또 심한 사람들은 자기 뭐 7생까지 기억을 하고 뭐 9생까지 기억.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뭐냐면은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기억이라는 패턴을 이야기를 했을 때 기억이라는 것이 시퀀스, 그러니까 쭉 흐름의 맥락, 과정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유추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쭉 그 전생까지 간다면은 모든 개인이 하나로 쭉 와야 되잖아. 하나로 쭉 와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옛날부터 어떤 것이 있어도 시원이 있고 그것이 한 줄기로 쭉 왔다면은 인구는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인구가 그대로여야지. 현상적으로 뭐 누가 빨리 죽고 이러면은 숫자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규모가 비슷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지금 인구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엄청 늘었죠. 지금.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는 거야. 이게 쭉 일렬로 직선으로 할 수 있다면은 그 다음에 또뭐 계산해 보면은 나로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은 나로부터 해가지고 부모가 있어야 될까 아이가. 그 부모의 부모가 있어야 될까 아이가. 그 부모의 부모가 있어야 될까 아이가. 그러면은 인구가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위로 쫙 올라가면은 나루부터 해서 올라간다면 막 내려야 되잖아.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건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건가? 이게 이게 무슨 이해가 돼야지 막 이 신비적 관점이나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야, 이 구절만 나오면 나도 머리가 지끈지끈지끈한 거야. 실은 초기 경전에 대해서 강독을 안 한 이유도 이 얘기입니다. 이 장면. 이 장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런데 봅시다. 한 생, 두 생, 세 생 쭉 해가지고 도대체 그냥 열생까지는 좋아. 감당할 만하다지. 여러분들은 지금 그 대원심은 전주시잖아. 몇 도선이에요? 몇 대서? 몰라? 어. 내가 경주잖아요, 본관이. 난한 몇 대선쯤 되겠어. 저 위에 따지. 신라 경순왕 때부터 치면은 30 몇 대선 됩니다. 왜 그러대요? 보통 30년으로 쭉 하면은 그 정도 횟수가 지나겠죠, 그죠? 예? 그러면 30 몇 대소 좀 되잖아. 그럼 생으로 따지면은 인간의 나이가 뭐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열생까지 치자고. 그 과정 안에서 백생까지 치자. 그러니까 누가 하는 이야기가 다중 우주가 있고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고. 아파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죠? 마흔생, 백생, 천생, 10만생까지 가. 도대체 10만생은 뭐야? 여기까지입니다. 생으로 따지면은. 생으로 따지면. 요게 생명의 시원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생명의 시작과 다양성. 생명은 어떻게든 그게 일자가 시작했던 다자가 시작했던 생명은 시작되었고 생명은 시작되었고 일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됐겠어요? 바다에서 시작. 바다에서 시작되어서 여러분 바닷물이 처음에 우리 좀 이렇게 맑은 물이겠어요? 안 그러면 끓는 물이겠어요? 끓는 물이죠. 바닷물이 지금처럼 맑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맑게 되는 이유가 생명 때문에 그래요. 생명에서 산소를 흡수하거든요. 예? 산소를 흡수하고 그 산소가 처음에는 철하고 반응을 해서 철이 빨갛게 달궈지게 된 바닷물이 붉은색을 띠는데 생명이 생겨서 산소를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 산소라는 건 독소지. 여러분 음식물 밖에 내놓으면 뭐 때문에 부패해요? 산소 때문에 부패합니다. 산소를 부패시키게 쇳덩어리 놔두면요 산소가 산화시켜서 녹슬게 되잖아. 이 산소라는 것은 지구상에 처음에는 산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산소가 생긴 이래로 산소는 지구상의 많은 물질에 대한 독소입니다. 근데 생명체가 생겨야 산소를 흡수하잖아. 그래서 맑아지는 겁니다. 참 묘하지. 그래서 산소가 있으면서 이제 바다에서 생명체가 생겨서 생명체가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쭉 예? 이루어진다. 바다에서 시작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하나에서 시작되겠어요? 환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됐겠어요? 예, 뭔가 시작은 있었겠지. 환경에 따른. 시작은 있었으면 동시다발적으로 됐겠지. 처음에는 그것이 단세포지만은 다세포로 갔겠지. 다세포로 가면서 어떻게 기존의 온도가 있는 바닷물에서 살던 생명체가 산소를 먹는 생명체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는 생명체 세포를 잡아먹어요. 그 산소를 먹는 세포가 우리 세포 안에 뭐가 되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됩니다. 산소 반응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세포 속의 발전기야.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우리 힘을 쓰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 또 생물학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그게 다세포 생물로 가서 다세포 생명체가 바다에서 생명체가 일어나다가 녹조류가 되고 쭉 이래 되다가 녹조류가 생기니까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가 더 나왔겠지. 예? 그래서 바닷물의 생명체가 육지로 또 올라오잖아. 육지로 또 올라와 가지고 육지 생명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육지 생명체가
우리 도마뱀 기어가잖아. 도마뱀 막 기어가면 지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갑자기 서. 왜 서는 줄 아세요? 도마뱀이 막 도망가다 갑자기 서. 눈치 본다고? 아닙니다. 심장이 멎는 거야. 네발 짐승이 달렸다더라도 심장이 땅 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땅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심장이 멈춰. 그게 다시 말해 숨이 가쁘고, 숨이 허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그래서 심장이 멈추기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야. 그 도마뱀 입장에서는 움직이면은, 에? 심장이 뭐냐면 멈추니까 안 죽어야 되니까 서. 잠시 있다가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는 거야. 그때 탁 잡으면 된다고. 잡으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파충류 중에서 땅 쪽으로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서 있는 놈이 생기네? 그 공룡 우리 티라노사우루스니 뭐니 서 있는 놈이 그 심장이 어디 있어요? 위에 있지. 얘들은 막 다니도 심장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해성 두드려 맞고 해가지고 빙하기가 생기고 했는데 빙하기 생겼을 때 살아있는 생명은 누구죠? 빙하기 생겼을 때 파충류하고 우리 항온동물 사이의 포유류의 사이가 어떤 생명이 있잖아요. 새라는 놈이 왜 우리 다리 보면 비늘이 있잖아. 예? 그 닭발 좋아하는 사람들, 파충류의 흔적을 잡수는 사람들이야.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새는 날아가가지고 따뜻한 데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벼른동물이 하원동물이 되고 뭐 이래 뭐 그렇죠. 포유류가 공룡의 시대는 좀만했다가 모든 포유류가 지만해서 숨기 좋고 뭐 이랬는데 이제 파충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포유류의 세상이 온 거지. 몸집을 키워 코끼리만하게 키우자. 어? 이런 것들이 생명체의 변화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시작은 됐지. 근데 어떻게 많은 다양성으로 이루어지지. 많은 다양. 10만생. 생명은 예? 시작되었고 한 생명 두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직접적인 only 이야기하는 거야. 시작이 되었고 하나 둘 하는 시작이 되었고 다양성으로 그러니까 뭐 생명의 기본 욕망은 뭐냐 번식이라. 세포 단위에서는 확장이지. 세포 단위에서 확장은 세포 단위에서는 생사가 있어요 없어요? 세포 단위 생사는 없습니다. 복제를 계속하니까. 세포 단위에서는 생사가 없어요. 복제를 해버리는 거. 복제하고 난 다음에 무슨 죽음이 있어. 복제를 이미 해버렸는데. 세포가 개체가 되고 난 다음에 생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 단계에 가면 생사는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자,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 급,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급,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급을 기억했다. 세계, 이제 이건 물질적 세계잖아요. 대상의 세계. 대상의 세계는 항상 수축과 팽창을 하게 돼 있지. 우리는 크게는 신은 어떻게, 빅뱅부터 시작해서, 빅뱅 보면은 빅뱅만 있어요. 블랙홀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축의 대명사가 블랙홀이지. 밀도가 너무 높아서 주변에 모든 질량이 있는 것은 다 잡아먹잖아. 팽창. 얼마나 팽창이 빨리 됐으면은 우리가 우주가 늘어나는 속도가 빛보다 빠릅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빛보다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빛의 속도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줄 알았는데 우주 팽창 속도가 더 빠른 거야. 심지어는 예? 당연히 지구도 돌고 태양도 돌고 우리 태양이 속해 있는 우리 은하도 돌고 하는데 이 우주 자체가 지금 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고 도대체 미지지.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의 움직임이 있고 그것은 수축과 팽창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떻게 2500년 전에 경전에 있냐. 엄청난 이야기지. 오늘날 과학적 탐구의 결과로 봐도 자 팽창하는 여러 급을 기억해냈다. 이게 뭐냐면은 생명과 업의 이야기입니다. 생명과 업의 이야기라. 다시 말해서
막연한 추론에서의 업의 이야기야. 안 그러면은 당신의 수행의 기억에서 이뤄낸 업의 생명과 업에 대한 이야기야.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자, 이 문제는요. 불가설이. 지금 과학적 탐구 결과도 한도 끝도 없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종교 시간에 꺼내면 이제 불가설 신비주의에 빠지기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괴로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랬잖아요. 그죠?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야, 이거 난감합니다. 나라에는 그 전 전생에 이름이 뭐였어요? 하긴 내 만나기 전까지는 정각심이었는데 내 나고 난 다음에 나라인이었고 아니 정각심 이전에는 이해숙 씨였고 뭐 이래 되잖아. 근데 요런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뭐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느 날 요즘 내가 시간이 나보니까 할 일 없어서 가다가 지난번에 내 대한극장 이야기가 나와서 충무로 대한극장 참 내 대학원 다닐 때 70mm 마지막 영화를 상영하고 멀티플렉스로 이제 바꿨어요. 지금 멀티플렉스 바꾸러 한다도 망했지만 이제 뭐 CGV나 롯데 뭐 이 대기업에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 70mm 마지막 영화가 케빈 코스트너가 한 늑대와 충울이 마지막 영화입니다. 70mm 마지막 영화. 그 영화 마지막 상영하는 사흘 전에 가가지고 마지막 영화에서 봤죠. 아, 확실히 영화는 대한극장에서 봐야 된다고. 요즘 같으면 영상 그거 CGV지. 그래서 쫙 보면서 스크린도 하고 막 사운드도 돌비 뭐야 청소노들 꽝 하는 게 뭐 우렁차게 들리고 그냥 마지막 그 사흘 전에 마지막 시간대 그때 심야 시간이 없었으니까 마지막 시간대 상영을 몇 지인들하고 이렇게 봤는데 다 잘들 계시나 모르겠네. 그런데 그때 뭐 영화를 보다가 뭐 영화 스포 이런 거 전혀 없었으니까 그냥 보다가 늑대와 춤 본 영화인데 나는 무슨 자연사 다큐멘터리인 줄 알고 가서 봤는데 아니 케빈 코스터가 나오고 뭐 이래 나오는데 보니까 인디안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영화를 보다가 재밌는 게 그거였어요. 인디안들 이름 그때 왜 백인 여자가 인디안한테 이제 가가지고 자란 여성이 있잖아. 케빈 코스터는 상대 역으로 나오는 여성입니다. 기억 안 나시지, 그지? 근데 그 여성의 이름이 주먹 쥐고 일어나. 주먹 쥐고 일어나. 예. 그 주먹 쥐고 일어나라는 얘기가, 야, 그렇지. 인간 색깔이 다른 사람이 한 그 종족에 같이 살 때 얼마나 이런저런 시련들이 있었겠어. 그 안에서 소외나 따돌림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 너는 그래, 이 환경에서 그래도 네 피부색이 하얗더라도 극복 잘해야 된다고 해서 어른들 이름을 주먹 쥐고 일어나. 라고 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케빈 코스트너하고 인디안 안에서 상대역으로 나오는 남자, 까불랑거리면서 막 무지막지한 남자, 인디안 남자가 하는데 그 이름이 머릿속의 바람. 머릿속에 바람이 싹 지나가. 그러면 머리가 좋다는 얘기야? 단순하다는 얘기야? 단순하다는 얘기야. 하는 이시 영화 안에서 단순해. 인디안은 참 이름 재밌다. 저게 오히려 실질적인 이름 아닌가라고 했을 때 실은 여러분 미국 사람 이름도 브라운은요. 브라운은 구두집 아들입니다. 탐 브라운 하면 구두집 아들 탐. 스미스 하면은요. 스미스 대장장의 아들 탐 이래 됩니다. 대장간집.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장인 도제 그거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화번호 했잖아요. 제가 성명으로 김이라고 쓰는데 쇠김자.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금을 하도 많이 신라인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 왕조 이름이 김씨였다고 하지만 아니야. 처음부터 김씨 그거였는가? 뭐냐면 쇠를 잘 다뤄. 쇠를 뭐 때문에 돌 깎는다고.
그래서 돌 깎는 석수쟁이였을 거다.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심은 오얏나무이시잖아. 오얏나무가 많았는지 그 동네에 전주 그 지역에 그렇게 많았는지 뭐 딱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지. 이제 그게 뭐냐니까 실은 이름 우리가 성이라고 얘기해도 요즘이야 우리가 어떤 그런 의미 없이 형식적인 성이 돼버렸지만은 옛날에는 그 족성, 가족 이걸 대표하는 집안의 상징이었다. 집안의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집안의 상징이었다. 이름만 들어도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아는 거야.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인도만 가더라도 브라만 계급의 성이 따로 있다잖아. 이름 딱 들으면 저 사람은 무슨 계급이다, 무슨 계급이다 표시가 딱 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다, 이런 성을 가졌다, 이런 종족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종족의 내력을 알아. 그죠? 근데 이런 종족이었다는 이야기도 내력을 알아. 용모, 얼굴이 그렇게 이렇게 닮아가지. 얼굴이 닮아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해서 인도 안에서 보면은 브라만족들은 뭐냐면은 외국이 서양계지. 우리가 인도계에 우리가 암직한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퀸이잖아. 그 얼굴 보면요. 브라만 쪽이지. 서양 사람들 코 빼쪽하고. 근데 인도 가면은 우리 인도 여행 갔을 때 처음 가이드했던 애가 나라얀은 딱 보니까 브라만족입니까? 안 그러면 드라비다하고 섞인 거야. 코가 이렇게 날카롭지가 못해요. 키도 그냥 적당하고 피부 되게 까부잡잡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평민 바이샤 계급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더란 말이지. 바이샤 계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브라만 족성하고 혈통만 봐도 대충 나오지. 우리도 보면은 요즘 보살들 얼굴 보면 이게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 헷갈려가지고 하도 그냥 하니까 보면은 저 북방계는 뭐야? 남자들 골격계가 상체가 발달돼 있고 북방계는 광대가 이렇게 뚜렷하고 하관이 뭐 이래 상간 하관에서 이게 있지. 뭐 그런 것들이 저거는 어느 계통이다 어느 계통. 나는 내 얼굴은 정체불명이야. 내가 안만 뜯어봐도 이게 뭐지? 정체불명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라는 이야기는 그 문화 계통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냐면은 그 문화 계통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개인이 태어난 거야. 그냥 그 문화 그러한 인연 안에서 태어난 거야. 그걸 파악했다. 종족이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태어나 다시 다른 어떤 곳에 태어났다는 게 그 종족으로 계속 살 수 있어요. 종족끼리 또 따로 만나. 또 따로 종족끼리 만나죠. 그렇게 해서 만나서 그리고 다른 문화도 또 이루어진단 말이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한민족이 단일민족이 되게 순 거짓말이지. 그냥 그렇게 상징적으로 우리를 단합시키려는 마음이지. 우리나라도 막 그냥 섞였지. 심지어 그냥 신라시대부터 여러분 김수로왕 와이프가 누구죠? 인도 공주입니다. 인도 공주가 그때 이래 와가지고 김수로왕하고 결혼했다는 거야. 김해 김씨는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지금 이래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했고 아니 심지어 우리가 원나라 폐를 침입을 당했잖아요. 징기스칸이 한 일은 지가 뭐 땅을 지배했는지 모르면 오만 그냥 원나라 씨는 전 세계 다 뿌리고 다닌 놈이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그 어떤 혈통적으로 혈연으로 안 섞일 수가 없지. 그게 또 다른 곳에 태어나 그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지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지고 그곳에서 죽고 다시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생존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는 생명이죠, 그죠? 제가 여러분 12연계 설명할 때 생명, 생존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예. 여기에서 그런 동기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12연계 안에서도 그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연계 안에서 명색은요, 시까지는 보편적인 상황이야. 명색은 완전히 다른 문제로 갑니다. 개인적 문제야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겠어요. 예? 이런 복잡한 문화적 컴플렉스가 있다고, 명색 안에는. 명색이 이게 뭐냐면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차원에서의 명색의 해석과 각 개인 안에서의 명색인 유의 해석은 같은 결이지만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 하면 요규, 세규, 무세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3유를 저 역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만 일찍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불교를 할 가능성이 있었을까? 희박해집니다. 왜요? 10년 앞에는 그러한 종교적 관심을 끌 상황이야. 안 그러면 10년 앞에서 무조건 더 출세해야 돼. 그래서 저는 변호사 사무장을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10년 앞에만 태어났어도. 그런데 10년 후쯤 태어나니까 실은 다른데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사회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받겠지. 아니요, 변호사 사무장에서 뭐 하겠어? 뭐 브로커 했을 수도 있지. 변호사 사무장이야, 그거는 또 직장이 있는 곳이고 거강권 노릇이나 했을 가능성이 있겠지. 뭐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죠? 10년 앞에라고 하면은. 근데 10년 뒤쯤 태어났으니까 10년 앞에 태어났으면은 대학 교육 받았겠나? 힘들죠. 왜냐면은 힘들죠. 10년 뒤쯤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집안이 대학을 보내줄만 했으니까, 그것도 대학을 그냥 지방 부산에서 나오래요. 서울 가도 그냥 괜찮다는. 서울 가는데 뭐 그랬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뭐 때문에 저 공부를 한다고 서울 가느냐, 뭐 돈도 많이 드는데 부산에서 학교 다니지. 그래도 어떻게 뛰쳐나올 수가 있었으니까 제가 불교 공부를 할 수가 있었겠죠. 아니면은 지방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가지고 토 세력으로 살면서 적당하니 몰라. 그때는 진짜 배 탔을 수가 있지. 근데 뭐 제가 뭐냐면은 해양대학 이런 데 간다니까 싫어하더라고. 배 타지 말라고. 이제 그러니까 고대죠. 바다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그런데 배를 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육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월급이 곱하기 5? 뭐 심지어는 10까지 됐으니까. 근데 집에 1년에 한 번 온다는 게 단점이지. 외국에서 계속 살아야 돼. 돈 써요, 아껴요? 돈을 못 써. 바다에 계속 있어. 무슨 돈을 써. 아니, 뭐냐면 결혼했으면 집에 육지에 있는 와이프는 뭐 노란 거지. 그걸 그대로 쓸 사람 아무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뭐 행복하지. 서방은 1년에 한 번씩 와.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아이고 그립고 그냥 너무 그냥 보고 싶고 할 때 한 번 왔다가 보름 있다 또 가요. 적당히 지겨울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 환경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개인의 요구, 세규 이것도 조건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가래와 집착이 다른 상태에 가는 거죠. 촉, 그죠? 촉, 수, 애, 치유에 따라 유가 완전히 그냥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럼 나는 불교를 만났으면 다시 한생을 허비해야지. 좀 괜찮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다가설 수 있는 생으로 가야지. 삐끗해가지고 그쪽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내 친구한테 내가 그랬어. 늦게라도 부처님 가르침으로 온 걸 나는 축하한다. 하면서. 그렇지만 그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참 힘들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 안에서 또 욕망에 질긴, 부침에서 살아야 됐겠냐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도, 보살님들도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날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아이들한테 나 때는 하는 것이 무리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요즘 아들이 모르는 거 우리끼리 이야기하죠, 그죠?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애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마음 몰라준다. 그게 일방적으로 편들 일도 아니라는 거죠. 애들도 생각 한번 해봐야지. 자,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각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냈다. 그 기억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 부처님 개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에 있는 거야. 부처님이 개인이 기억해낸 거예요. 그 청정한 마음의 상태에서 예? 나와 세계가 달라요. 대승적 이야기를 분리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 인간의 생명이 기억해내야 될 일, 세계가 기억해야 될 일들을 기억해낸 겁니다. 알아낸 깨달은 거예요. 예,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에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통이라는 겁니다. 36. 지난번에 상담원 애가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니 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저런 간접 경험들이 있지 라고 하지만은 아니, 사람이 속상한 거야. 내가 똑같은 일은 안 당해봤지만은 배신감이라는 건 나도 느껴본 사람 아니야. 그 배신감의 쓰라림은 나도 알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배신이라는 비슷한 상황의 쓰라림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똑같이 그 일을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지금 노보살님들 바라봤을 때도 어떻게 그냥 만나느냐? 아니 내 모친 만나시 만났다. 나도 내 모친이 안 계시지만은 아이고 지금 살아 계시면은 88인가 뭐 90 다 돼갈 거야. 그런데 그 기억나죠, 그죠? 그럼 우리 노인들 보면은 우리 모친도 제일 안 했겠냐고. 그렇게 기억나는 것이고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뭐냐면은 이야기하는 것이 보살님들 와서 어디가 아프니 어디가 모자라니 이러니 저러니 내 이야기했지만 이종열 보살님 전화 가지고 제가 이제 수술 데려갑니다. 이제 수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병원 옮겨가지고 재활하고 있습니다. 그때 15초 통화를 알리더라고. 그렇게 알리는 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있다라고 이제 자식들한테 자랑하는, 그 자랑 할만하잖아요. 뭐 저래 이만큼 다니면은 뭐 그 자랑 내가 15초 못 알아주겠어? 길게 통화하는 것도 아닌데 해주지. 이제 그 마음은 넌저씨 알 수 있는 게 누구든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떤 자기 사회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내가 그 다음에 남들한테 보일 만한 사회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나이가 되나 어쩌나 저쩌나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겠지. 그래서 지금 노보살들한테는 대원정사라는 엄청난 사회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는 사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번도 대원정사에 오지 않는 자손들한테 자기 사회를 가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막 하면 그래야 자기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죠? 심리적 동물이라서 속상한 이야기도 하지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리적 동물 생물학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늙었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이렇게 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고? 그걸 왜 몰라? 자, 37. 36. 바드로하자여. 이것이 내가 밤의 초경에 증득한 첫 번째 명지이다. 마치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고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나듯이 내게도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고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숙명통은 엄청나게 거대하죠. 그죠? 근데 이제 37, 숙명통에 대비되는 천안통에 가면은 거대한가 있으면 거대함보다는 소박함이 있습니다. 37.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 즉 천안통으로 다시 태어남. 미래에 대한 예측이죠. 으로 마음을 향하게 했다.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알았다. 꿰뚫어 알았다. 그러니까 아니 착하게 살면요. 착하게 살면 결과도 착하게 가는 거고 나쁘게 살면요. 결과 나쁘게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착하게 가는 것이 저 이제 착하게 살았어. 한번 보자. 저 착하게 되는가 이렇게 해요. 착하게 가는 사람은 이미 착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착하게 사는 순간 착한 길로 가는 겁니다.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은 나쁘게 사는 순간 나쁘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착하게 산 사람이 착한 과정으로 가는데 나쁘게 갈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은 착한 사람이 나쁜 길로 자칫 삐끗하더라도 다시 착한 것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요. 왜냐하면 착함을 배반할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쁘게 산 사람이 그 순간 조금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지. 옛날에 안 그래? 뭐냐면은 저 뇌물 받던 공무원도 집에 가서는 아들 새끼 공부 잘해가지고 주세요. 그래서 넌 나쁜 짓 하지 말고 지금 나쁜 짓 실거다 이러고 그 이야기는 착한 이야기지. 응? 착한 이야기지만은 지는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고 합니다. 착한 마음을 하지만은 어떻게 그걸 못 줘버리지. 악한 일을. 왜? 악한 게 이익이니까. 악한 게 이익이라는 게 거기에서 자기는 그 생활에서 이익 본다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들은 몸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말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또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그래서 성자들을 비방한다는 이야기는 지보다 조금 낮게 살고 좀 표방이 될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낮추어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남 사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그 나름대로 잘 삽니다. 근데 뭐 남 평가하고 뭐 평가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전에 나도 많이 했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 없습니다. 지 살고 있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남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 관심 안 둬도 됩니다. 더구나 우리 동료끼리 더 갑니다. 그래 질투심 많아서 누가 조금 잘 되면은 뭐 잘 된 거 봐야 돼요. 평가 잘하고 막 뭐라 해야 돼요. 참여합니다 저도. 어떻게 그냥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삽니까? 자, 성자들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어서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삿된 견해를 지어서 사견업을 지었다. 사견업. 에휴, 짧아 못 갈 거야. 잘 안 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하는 거지. 그런 업을 짓지 마세요. 다들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뭐 어떡해요. 뭐 그러지 말고 우려되는 일을 해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해줬잖아. 내가 우리 법상스님한테 시골에 절에 사지 말라고 해서 푸득푸득 사잖아. 그럼 이제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그러면 절사스님 그 자리라 잘 됐으면 하는 거죠. 뭐 잘 되고 있다니까. 내가 법방스님한테 어떻게 해요?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막 부산에 자리 잡으라 하잖아. 말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 열심히 하겠지. 자기는 열심히 안 돼. 예. 그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다려야 어떻게 해요? 그죠? 그거지. 아니고, 이래서 문제고, 저런 일은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봐야, 이게 다 사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그래서 뭐, 그전 같으면은, 내가 못 참아가지고, 그전에 그랬습니다. 못 참아가지고, 내가 직접 해버립니다. 네. 그런 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효과를 내는데, 그 바톤을
야, 우리 유니버시아드 대회 나가가지고 계주 400m 1등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 우리나라가 금메달 땄어요. 유니버시아드 나가가지고. 그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워낙에 계속 1등 해왔대. 바톤 터치를 걔들은 일순간 잘못했어.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나는 거야. 우리나라는 뭐 바톤 터치도 너무 그림같이 잘하고 했는데, 아니 무슨 세계대회에서 남자 계주가 무슨 1등 하는 걸 내가 무슨, 참 우리나라 애들 별걸 다 잘해 이제. 어. 물론 올림픽 무대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유니버시아드 대학생들 이제 하는 거잖아요. 뭐 대학생들을 해도 대단하지. 어디 그것도 육상인데. 박태환이가 수영 금메달 딸 때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따는 줄 알았지만 세계에서 딸 줄 알았나.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서양 놈들, 떡지 좋은 놈들 전유물인 줄 알고 무슨 육상을 싹 다 흑인들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런데 아예 바톤 터치 잘해야 되는데 바톤 터치 하나 딱 잘못하면 무너지거든. 내가 단기적으로 한번 잘해봐야 그 터치가 안 되면은 뭐 올라가는 거 일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뭐 하려고. 내가 계속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결국 역사라는 것은 잘 보존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보다 더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도 말자. 그냥 뭐 시절 운이다 해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안 되는 것은 또 아니니까. 그래서 좀 많이 그래서 성장했죠, 그죠? 그럼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났다. 그죠? 처참한 곳, 그 주변이 다 처참한 거야. 지금 지 상황이 불행한 곳 했을 때 처참한 곳은 주변이 그렇고, 그 다음에 불행한 곳은 지금 상황이 그렇고, 파멸처, 사건이 그렇고, 그 심리적 상태는 지옥일 수밖에 없고, 요겁니다. 사람은요, 그 주변이 그냥 고개인 사람들이 있어. 주변이 다 주변에서 선한 생각을 하고 내지는 도움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이고, 대원역사 지금 이럴만 하더라도 자기들은 절에 오죠, 그죠? 내 눈에는요, 다 옹호신장들이지. 이쪽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도움 주려고 오시잖아요. 절에 참여하면서 도움. 이게 지금 우리가 고개입니까? 안 그러면 어이구 참 개가 좋아요. 지금 바탕이 좋아졌지. 이 바탕이 뭐 안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좋아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바탕이 좋아지면 나쁜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해야 되죠. 그 좋은 일을 할 때 상황이 좋아야 된다고. 그래서 좋은 바탕이 됐으면 상황을 항상 좋은 바탕이 유지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일요일 날 뽑혀보는 것도 상황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도 이 상황을 조금 만들어 가는 거지. 왜? 이 좋은 바탕이 무너지면은 무너지면 안 되겠다라는 입장이거든. 상황이 사람들이 좋아야 되죠. 그 안에서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사건들이 이벤트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뭐 합창단 노래 시킬 때도 있고, 합창단 잘 나라고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있으면 두 개는 얻어야 될까? 두 개가 사람들이 즐거워야 되겠지. 세 번째, 시기적으로 연말해가지고 좀 시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지. 이번에도 뭐 놀러 가는데 내가 백제권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사건이죠. 이벤트고 사건이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있겠지. 우리 총무들한테도 내가 언제까지 됐는지 아는데 총무들이 잘 못 찾고 이러면은 속상해가지고 하는 것도 사건이고, 사건은 다 사건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 안 좋은 것 그런 거 없어요. 다 이게 뭐냐면 좋게 하는 바탕을 잘 유지하려는 노력이지. 그런 상황, 사건이 있고, 그 안에서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매력이 있고 또 오고 싶고 편안하고 이런, 이제 이건 지옥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주변이 지금 고개인지 그 다음에 악처인지 그런 사건의 일련의 사건의 연속인지 내 마음은 그렇게 피폐해 있는지 파악해보면 딱 나와. 이거는 사주팔자를 봐. 이거 보면 안 나오지.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말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쭉 가지고 있는 거야. 상황을 항상 좋게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그거잖아요. 어제 우리 과일 샀다가 올리다가 와장창 내려앉았잖아요. 무너졌어요. 법회 전에 무너졌어요. 그때 어머! 그러면서 내가 더 큰 소리죠. 그럼 다른 소리 절대 안 나와. 내가 더 놀라면은 내가 이제 버릇입니다. 근데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잘 싸라고 했잖아. 이러면 이제 많이 많아집니다. 그냥 감탄사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잘 싸라 했잖아. 뭘 더 해랬잖아. 저 그냥 동그란 걸 더 밑으로 넣으랬잖아. 이런 순간 말이 많아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예요? 원인, 파악 이게 중요하대요. 상황 종료가 중요하대요. 상황 종료가 중요합니다. 상황 종료는 감탄사 한 방으로 끝나.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이와 같이 사건이 생길 리도 없잖아요. 뭐 모든 것이 다 베스트하니까. 이와 같이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생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막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알았다. 지금 앞에 한생 두생부터 시작해 10만 생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고 종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거창해요. 읽어보니까 소박해요. 소박하죠. 왜 그러냐면은 예측은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해온 기나긴 여정의 중생의 업, 과거 숙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예측은 그렇게 멀리 예측을 하지 못하고 보편적 예측이면서 소박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기예보는요. 그냥 비가 온다 안 온다 맑다 흐리다 정도입니다. 얼만큼 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어느 마을이 떠내려간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예측이란 내용 안에서 우리가 천안통이라는 것에 대한 소박한 내용이에요. 실은 공부를 하면 이 정도 예측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내 후년에는 운이 터지네 이런 이야기 하면요. 다 사기라는 거야. 그런 예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예측이. 38. 바드라 와자요? 어이구 시간 많이 지났네. 이까지만 읽읍시다. 바드라 와자요. 이것이 내가 밤의 이경에 징득한 두 번째 명시다. 마치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독려하며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고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나듯이 내게도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고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측은요. 무명, 행식, 명색, 유깁할 때는 길지. 뒤에 과정이. 근데 명색 이전이잖아. 명색 이전에. 근데 에, 치, 유 했잖아요. 그죠? 유 하고 난 다음 미래는요? 생노사야. 그죠? 미래는 뭐야? 생노사. 유. 네가 딱 보니까 방향이 안 좋네? 그래 안 좋은 방향으로 태어나서 안 좋은 방향으로 늙고 죽을 거야. 네가 방향이 좋으네? 좋은 방향으로 태어나서 좋은 방향으로 늙고 죽을 거야. 그에 대한 이야기가 소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3명의 모티브를 보면은 12연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의 자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